자, 우리 윤성욱TV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성욱입니다. 다들 행복한 연휴 보내고 계실까요? 이번 긴 연휴간 장은 열리지 않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긴 연휴를 이용하여 그간 어지러웠었던 우리 주식시장,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각 섹터별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같이 알아볼 수 있는 이러한 설 연휴 특집 영상, 하루에 한 섹터씩 업로드 될 텐데 이번 연휴를 기회 삼으셔서 앞으로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지 그 큰 틀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집중하면 좋을지 이해하시기 쉽게 이렇게 영상 만들어 봤으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2024년 한 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을사년 청사의 해에도 우리 구독자님들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되길 바라고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항상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2025년도에도 저 윤성욱은 여러분들의 주식에 도움이 되는 정보 열심히 전달해 드리려고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들만 부탁드리고 응원의 댓글, 새해 인사 등등 다 좋으니까요. 댓글 하나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럼 우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어떤 산업이 메인 산업이 될지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기 위해선 누구나 다 인정하실 만한 지금 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 바로 트럼프죠. 이 트럼프가 어떠한 행보들을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트럼프는 현지 시간 기준 1월 23일 이번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렸었던 이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다보스 2025에서 앞으로의 미국 경제 정책 방향성을 언급을 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다 하고 왔는데요. 우선은 그럼 트럼프가 다보스 2025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한번 우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보스 2025에서 트럼프가 했던 얘기들은 크게 6가지가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우선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연준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트럼프는 결국은 고금리와 강달러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을 하려는 목적이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법인세를 인하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여러 동맹국들을 향해서 미국 내에서 생산할 시에는 법인세를 15%로 낮춰줄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집중해서 볼 점은 보편관세나 전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기보다는 차별적으로 관세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유가를 하락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트럼프는 직접적으로 에너지 시장에 개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사우디와 오펙 회원국들에게 유가를 낮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사우디와 오펙, 미국이 합동으로 시출량을 늘리면서 공급을 늘려서 유가를 하락 전환할 것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기존에 바이든 때에는 유가 상승에 의한 물가 상승 혹은 인플레이션 등등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점점 커져갔었는데요. 이거는 바이든이 좀 억울할 수 있지만 코로나의 막바지에 대통령 임기를 이어받으면서 그에 대한 여파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바이든 나름대로 유가를 좀 낮춰보기 위해서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에게 유가를 좀 낮춰달라고 부탁을 했었지만 빈살만이 바이든 보란 듯이 가자마자 바로 유가를 올렸었는데요. 실제로 바이든은 빈살만이 살인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서로 사이가 안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빈살만과 사적으로 친분도 있고 관계가 굉장히 좋아서 이 실제 유가 하락도 이번에는 트럼프가 뜻하는 대로 국가적인 정세가 갈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방위비를 증액하라고 이렇게 나토 동맹국들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최소 GDP의 5%까지는 국방비를 증액해라 라고 촉구를 하였습니다. 원래 GDP 대비 2% 이상 올리라고 했었는데 이게 3%까지 갔다가 지금 결국은 5%까지 늘리라고 얘기가 나온 건데요. 이거 말을 가장 잘 듣는 나라가 바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러우 전쟁의 다음 타겟인 거죠.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수복당하고 나면 그 다음은 자신들이 될 거기 때문에 자기들 땅에서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쟁을 종결시키는 게 가장 낫기 때문에 지금 본인들의 무기를 다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자기들 무기는 현대화하겠다고 징집을 늘리고 있고, 우리나라의 K9 자주포, K2 전차, F-50 폭격기 등등 굉장히 많은 무기들을 사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트럼프 1기 때부터 방위비 올려라라고 하면 알았다고 이렇게 말만 하고 안 올린 적이 많은데, 이번 트럼프 2기는 정말 강력하기 때문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도 이번에는 방위비를 안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5번째는 규제 완화가 있습니다. 규제 완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는 불필요한 관료주의 때문에 기업들의 발전에 필요한 그러한 인허가나 규제가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 미국은 이러한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철폐하면서 앞으로 그러한 모든 허가나 규제들이 일주일 이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신속한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또한 비효율적인 환경 규제에 대해서도 완화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기업들이 미국 내에 투자를 유치하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이후에 불공정 관행을 철폐하겠다라는 건데요. 트럼프가 말하기를 지금 중국보다도 유럽이 더 불공정 무역이 심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구글이나 애플, 메타 등과 같은 그 미국 자국 기업 내에 대한 불공정 세금 징수에 대해서 철회를 요구를 했고, 미국 항공사 대상으로 하는 유럽공항 착륙 시에 수수료 부과하는 것도 철폐해라. 그리고 미국산 자동차, 농산품 등을 니네도 좀 구매를 해가면서 우리의 무역 수지를 서로 맞춰 나가자라고 이렇게 불공정한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요구들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보스 2025에서 트럼프가 했던 얘기들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자, 다음으로는 트럼프가 또 현지 시간 1월 23일 기준으로 해서 주요 행정명령들을 몇 개 서명을 했는데요. 해당 내용들을 살펴보면 가장 크게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강화라고 해서, 자, 우선 이 1번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 목적은 디지털 자산이나 금융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리더십을 가져가겠다라는 목표와 함께 이 CBDC라고 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이 CBDC가 뭐냐면,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알리페이와 같은 그러한 디지털 화폐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갑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고, 우리나라의 삼성페이와 같이 그런 카드뿐만이 아니라 실제 현금들도 다 디지털 화폐화해서 QR코드를 찍기만 하면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들을 말하는데요.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 모든 소비의 컨트롤을 국가가 하기 때문에 이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만큼은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금지하고 모든 기관에서 이 CBDC 관련된 계획은 다 중단해라 라고 강력하게 트럼프가 이러한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이고요. 또한 본인 입으로 매번 말하듯이 나는 크립토 프레지던트가 될 거다 라고 하면서 가상화폐의 수도를 미국으로 하면서 중국에게 비트코인에 대한 패권을 절대 뺏기지 않을 거다라는 이러한 의지를 강하게 보여줬는데요. 보통은 국가 전략자산이라고 하면 많이들 원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도 이 국가 전략자산으로서의 원유를 굉장히 많이 비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원유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도 포함을 시키면서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 2100만 개 중에 200만 개 정도는 미국이 보유를 하겠다 라고 하는 이 해당 내용이 이미 공화당의 하원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거 조만간 패스가 될 거고요. 이미 미국은 굉장히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산 게 아니라 이제 법무부에서 금융사기꾼들에게 압류해서 갖고 있는 그러한 코인도 굉장히 많은데, 그 수량을 앞으로 200만 개까지 약 총 발행량의 10% 정도까지는 미국이 보유를 해서 국가 전략자산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해당 내용이 이 1번 내용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번을 보시면 대통령의 과학기술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이 피캐스트를 설립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목적은 이전에 미국이 라이트 형제나 에디슨의 전구개발 등과 같이 과학을 항상 선진화해가는 그러한 나라였던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의 차세대 과학기술에서도 패권을 놓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함께 이제 양자 컴퓨팅, 또 첨단 바이오와 같은 그러한 혁신 기술들로부터 미국의 과학기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했고, 실제로 이 과학기술 자문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대통령 과학기술 보좌관을 임명을 하면서 앞으로 이 해당 발전 내용들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보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을 설립을 한다는 겁니다. 또 다음으로는 AI에서 미국의 리더십 장벽을 제거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해당 행정명령에 대한 목적은 지금 트럼프
트럼프는 어쨌든 이 해당 세 개의 산업들을 앞으로 미래 먹거리라고 보고 있고 메인 핵심 산업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인공지능을 가장 많이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이 인공지능이 개발이 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고 있는 일부 AI 정책과 지침들을 철회하면서 미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를 했는데요. 그 주요 조치로 보면 이 2023년 10월 30일에 바이든이 행정명령으로 냈었던 이 AI에 대한 규제를 다 철회하고 폐지해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규제가 뭐였었냐면, 미국의 AI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연구 중인 인공지능이 지금 어떤 수준까지 왔고 앞으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를 해라 라는 거였는데요. 이 인공지능은 개발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매번 이렇게 보고하고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부분이 AI의 발전 요소를 저해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트럼프는 이거 다 폐지시켜라 라고 이러한 행정명령을 새로 낸 겁니다. 자, 앞서서 봤던 다보스 2025와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이렇게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트럼프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 감세와 금리 인하를 통해서 우리 주식을 하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좋아할 만한 내용들을 핵심으로 삼고 있는데요. 세금을 깎아주고 금리를 인하시키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줌과 동시에 에너지 가격을 조정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고 저유가를 만들면서 물가까지 안정적으로 잡는 정책을 펼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식시장에서 환호하듯이 유동성 공급이 되면서 물가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 두 개의 토끼를 다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AI와 암호화폐를 국가 전략 사업으로 메인으로 잡고 있으면서 러우 전쟁을 종결시키고 미중 관계에 대해서 개선에 대한 이러한 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해당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섹터를 눈여겨보면 좋을지 알아볼 텐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섹터는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트럼프가 얘기했었던 금리 인하가 강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금리에 가장 민감한 종목은 바로 우리 제약바이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1분기 때부터 바로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으면서 금리 인하 방향이 확실하게 결정이 됐고, 그 속도 조절론 또한 해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우리 제약바이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이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트럼프는 바이든과는 다르게 다양한 규제들을 완화하면서 M&A에 있어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다양한 빅파머들이 소규모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다양하게 흡수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제약바이오가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트럼프가 염전을 포함한 EU에게 금리 인하 압박을 계속 주고 있고, 다양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M&A도 활발해질 것이고,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계속 중국을 압박할 것이기 때문에 생물보안법도 이번에 무산됐지만 다시 계속 안건으로 올릴 거고, 그거에 대한 반사수혜로 계속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좋은 흐름을 보여줄 걸로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기업들이 이제 역대 최대 수준을 보여줬었던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두 개 기업은 이제 CDMO 기업으로서 이제 중국에게 계속 주기 어려운 위탁 생산 계약들에 대한 반사수혜를 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개별적인 이슈가 굉장히 좋은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 또 이번에 ADC가 계속 제약바이오에서 집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리가켄바이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알테오젠도 JP모건 헬스케어 이후로 계속 좋은 이슈들을 발표해 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여러분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이런 플랫폼 기업들도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당 기업들 제가 더 자세한 영상들은 설 연휴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다뤄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모두 관심 종목에 해당 종목들 잘 넣어두시고, 영상 좋았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만 꼭 한 번씩들 부탁드리면서, 설 연휴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잘 쉬시고 금요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욱이었습니다.